작년 12월 20일 트럼프가 이제 그 시리아에서 철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이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맨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참 고생했고 그래서 2월 28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펜타곤을 떠나시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트럼프가 그 세상 물정 잘 모르는 트럼프가 국제정치 전문가 전략가 이제 매티스 장군을 이렇게 저렇게 쫓아내다니 그래서 막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그 부장관이죠 차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장관 대행으로 임명을 하고 12월 31일 날 그 매티스 장관이 국방성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해임당한 거 비슷하게 이제 일이 끝났죠.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국 외교 정책에 그 이스태블리시먼트하고 반대 세력이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노골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그 많은 언론 또는 그 전문가들이 그 미국의 이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 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저렇게 막 하다니 결국 주한미군도 철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도 갑자기 주한미군 철군론이라는 것이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면 무지하게 불안해합니다. 사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국방 또는 국가 안보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사실은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그 위험이 되죠.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만약의 경우 전면 철수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 또는 미군이 나가기 전에 먼저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개런티가 안 되거든요. 한국은 항상 컨트리 리스크, 국가 위험이 높은 나라로 돼 있습니다.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돈을 투자할 때 만심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분석하는데 그것을 이제 컨트리 리스크 어널리시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빼면은 우리나라는 아마도 세계에서 컨트리 리스크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된 돈 빼나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국민들한테 정말 이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전후에서는 트럼프가 한 행동이 그냥 막무가내 행동은 아니고 미국의 외교 정책의 한 파트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으로 이렇게 널리 보질 않고 막 성질 급하고 세상 잘 모르는 그리고 지정학 전략 이런 거 잘 모르는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군대를 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군대를 빼지 않겠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연 그러면 미군이 철수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번 학술적으로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6, 7년 전에 트럼프가 쓴 Time to Get Tough라는 책,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그 책에서는 지금 한국에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는 철군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그런데 한국에 주한미군이 그만큼 있는 것이 좋으면은 왜 한국은 돈을 안 내는가라고 써 있습니다. 왜 거기 중요하지도 않은데 있느냐라기보다도 그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한국은 돈은 안 내는가라고 썼는데 트럼프가 이제 드문드문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주한미군이 있는 거가 값어치가 있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문을 표시하는 거가 경제적인 측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한국은 돈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동맹인 것은 맞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는데 경제적으로 미국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야? 한국은
미국이 적자를 내는 뭐 거의 한 200억 달러 이상 적자 내는 나라는 항상 그 요주의 관찰국으로 돼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예민한 트럼프가 한국의 그 전략적 중요성보다도 이거 지만 이득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철군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근거는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가는 거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는데 이거를 그 넓은 의미에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트럼프 주변에 있는 그 보좌진들 뭐 매티스는 이제 나갔습니다만 나간 후에도 트럼프 주변에 있는 미국의 이 안보 담당 관리들은 대부분이 매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매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북한이 그렇게 뭐 해달라고 그래도 미국이 꿈쩍도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매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 철수도 쉽게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주한미군 전면 철수하고 반드시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나가냐? 뭐 하나도 안 남을 일은 영원히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949년에 철군했듯이 500명 남기고 다 나가는 거냐? 저는 500명 남기고 다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엄청난 국제정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없어진다거나 이건 상상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중국의 위협이 미국한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도 없어지고 러시아의 위협도 없어지고 그런 날이 오면은 아마도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언제 미군이 나가냐? 중국이 없어지면 나간다 라고 이렇게 그냥 뭐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주한미군은 한국만 쳐다보고 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거는 일본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때로는 한국도 견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막으려고 와 있다. 예, 아마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다면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 막지 않습니다. 왜? 북한이 한국 점령해봤자 미국한테 전략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넓은 맥락에서 주한미군은 글로벌 스트래티지를 위해서 와 있는 것이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나 소련이었으면 접수해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미국은 생각할 거다. 왜? 접수해봤자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난리가 난 것은 미국의 그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그 30년 동안 미국 육군 출신이에요. 대령 출신입니다. 그린벨의 그 특수부대 출신인데 이 사람이 1월 4일자 그 더 힐이라고 뭐 그 괜찮은 인터넷 잡지입니다. 인터넷 매체인데 주로 이제 미국 국회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다루는 그 잡지에다가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정책 때문에 불안했던 우리의 그 미군 철수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에다가 그냥 완전히 갖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 불을 확 질러버린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보다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른 논문들은 이미 많이 있었고 더 중요한 미군 철군론은 오랫동안 있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맥스웰 대령이 쓴 논문 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철군론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미군이 한국에 오는 날부터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이제 끝내야 된다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한미동맹 시작한 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주한미군 철군론, 한미동맹 폐기론은 항상 존재해 왔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의 그 가장 챔피언적인 학자가 더그 밴도우라는 그 미국의 보수주의 연구소인 그 워싱턴에 있는 CATO
케이토 인스티튜트라는 여기는 아주 경제적으로 보수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뭐 자유경제원하고 서로 이제 자매결연 뭐 하는 연구소 비슷한 그런 그 연구소인데, 거기에 있는 더그 밴도우라는 사람이 철군론자의 넘버 원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 2월 16일 날 그것도 같은 더 힐이라는 데 쓴 논문이에요. 요번에 그 1월 4일 날 더 힐에 맥스웰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이 쓴 글이 아주 우리나라 신문에 소개되고 큰일 났다 했는데, 그 더그 밴도 글 제목을 잠깐 읽어드리면은 참 이 사람 말도 그렇게 해요. For South Korea's military to thrive. 지금 한국은 국군이 훨씬 강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돈도 안 쓰고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South Korea's military to thrive. 한국 국군이 쫙 이제 그 더 세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it need to get off the U.S. door. door이라는 DOLE라는 단어가 그 실업자들 수당입니다. 실업수당.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실업수당을 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군이 발전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빼버려. 라는 그런 그 기분 나쁜 이때는 뭐 우리나라 뭐 주한미군 철수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죠. 요번에 시리아 메티스 사임 사임 헤임, 그래서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작년 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고 작년 4월 달에 내셔널 인트레스트라는 잡지에 참 더그 밴도우라는 친구 나는 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쓴 논문 제목 그 내용 보면은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Offer to withdraw America's troops from South Korea to seal a nuclear deal with the North. 북한과 핵 협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벽한 북핵 협상을 위해서 남한에 있는 미군을 철수해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미국의 괜찮은 학자가 이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작년 4월 14일 논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밑에 설명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한테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니? 미국의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느 것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김정은한테 선물로 바꾸라라는 이런 얘기들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지 않고 언론이 세게 다루지 않았죠. 우리 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읽고서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더 기분 나쁜 얘기는 이 더그 밴도우가 이제 뭐 계속 이 사람은 줄기차게 책도 전부 주한미군 철군이고 논문도 전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논문인데 2016년 7월 29일 날 허핑턴 포스트에 나간 논문의 제목은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Kick South Korea off of America's defense door. door이라는 게 아까 내가 실업수당이라고 그랬죠. 미국이 한국을 방위비 실업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실업수당 받는 데서 쫓아버려. 킥, 발로 차버려. 이렇게 쓴 겁니다. Seoul should be too proud to be an international welfare queen. welfare queen, 복지의 여왕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예요. 한국이 복지만 하고 국방은 안 하는데 한국은 세계적으로 복지의 여왕이라고 폼 잡고 있지. 방위는 미국이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 방위비 분담, 뭐 실업수당, 방위비 실업수당을 미국이 주고 있었는데 한국 발로 차버려. 논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 논문 제목도 있었다. 참 이게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데이비드 맥스웰 논문은 참 착해요. 착한데 거기에 그 우리한테 기분 나쁜 또 우리를 겁주는 그 문장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주한미군 철군론은 끊임없이 뭐 이 사람이 쓴 트립 와이어라는 책도 있고 이거는 벌써 9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나는 지 40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미군이 아직도 3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90년대니까.
남한은 북한보다 18배나 센 나라다. 근데 북한보다 18배나 센 나라를 위해서 미국은 매년 주한미군을 유지하느라고 400억 달러씩 쓰고 있다. 빨리 걷어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글로벌리스트 포린 폴리시를 완벽하게 종식시켜버려. 글로벌리스트 포린 폴리시 뭡니까? 지금 제가 앞부분에서 말한 그 미국 외교 정책의 이스태블리시먼트, 기득권 세력의 그 외교 정책을 빨리 종식시키고, 그 종식시키는 하나의 이 전조로서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버려. 뭐 이런 얘기가 더구 밴도우라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한국 와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단어조차도 우리의 기분을 상당히 상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막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맥스웰 대령이 한 말은 뭐가 문제냐? 그 사람 논문 제목이 한미동맹에 관한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 A looming threat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 이 논문입니다. looming threat. 두려운 위협이 지금 한미동맹에 닥쳐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용어 중에 go off the rails. go off the rail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철도에서 탈선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탈선하고 있다. 탈선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주둔군 그 비용을 지금 한국이 한 절반쯤 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다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협상을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협상을 하는데 요번에 회의를 뭐 10번이나 했다는데 그 협상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돈 따지는 트럼프가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아예 그냥 끝내버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그 하나의 이유를 냈고, 두 번째 이유는 야, 시리아에서 미군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도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제 이거를 뭐 프리점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금 비약이 있는 논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맞는 논문은 아닌데 주둔비가 16억 불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절반을 내는데 그러면 8억 달러를 미국이 더 달라는 것이죠. 8억 달러 안 내니까 한미동맹을 끝낸다? 그거는 조금 좀 그 한미동맹을 끝내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아요. 8억 달러. 그래서 주둔 분담 협정 타결 무산. 그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서 뺐으니까 한국도 뺀다. 그것도 조금 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은 빼면 안 된다라고 물론 쓴 거예요. 빼면 안 된다라고 썼는데 그 사람이 여기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 기지 중에서 아마 제일 크고 제일 새 거고 제일 좋은 걸 겁니다. 지금 미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중국이죠.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포린 폴리시 이스태블리시먼트는 주적을 소련이라고 봅니다. 러시아라고 봅니다. 아직도. 네,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이면은 당연히 중동에서 미국이 철수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지.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게 러시아냐 중국이지. 벌써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을 미국이 생각하는 위협의 넘버원이라고 보면은 평택은 정말로 끝내주는 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지를 만드는 비용이 107억 달러가 들어간다는데 한국이 90억 달러 이상을 냈습니다. 90억 달러 이상을 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할 때 또는 나중에 트럼프를 설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에 의하면은 한국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에 미국 무기를
198억 달러를 사줬습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가 그 미국 무기를 상당히 많이 사주는 중요 고객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동맹국이고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는 뭐 우리가 그 유럽제 공중급유기 사올 때도 저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이 한미 동맹으로 그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미국하고 그 협상하고 그럴 때 또 뭐 미국을 설득할 때 그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좋기 때문에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할 때 쓸 수 있는 이 재료들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한미 동맹을 지금 이 맥스웰 대령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그 허술하게 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에 와서 연설했을 때 이런 이 정말 정품 연설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뭐 트럼프가 그냥 보통 때 막 다혈질로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만 보는데 2017년 11월 8일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 저는 뭐 그 연설문을 자주 이제 인용을 하고 또 읽어보고 그럽니다. 트럼프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정확히 밝혀보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거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에 관련해서 이제 앞에 한국 전쟁 얘기를 쭉 하고 근데 한국 전쟁이 휴전이 돼가지고 휴전선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휴전선이죠. 오늘날 탄압받는 자들과 자유로운 자들을 가르는 선이 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롭고 북한 사람은 탄압받고 있는 그 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미 장병들은 그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은 그 선을 70년 가까이 지키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동해바다에 미국 군함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현재 한반도 근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세 척이 멋진 F-35 및 F-18 전투기를 최대한 탑재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군함이 항공모함 세 척이 온다는 게 얼마나 그 뭐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들였겠습니까? 항공모함을 하루 세워놓는 데 드는 돈이 100만 달러랍니다. 근데 그거를 10억인데 100만 불이면은 그 세 척이 동해바다까지 와서 완전히 시끌벅적하게 작전을 했다? 예. 우리는 트럼프한테는 미국이죠. 미국은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성공적인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아주 먼 미래까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먼 미래까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하자는 소리죠. 같이 하자는 소리입니다. 미국 그 군인들이 미국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뭐 이제 파티 같은 데 하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면은 항상 같이 갑시다 그럽니다. go together. 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삐딱한 얘기들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삐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미국 쪽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도 한미동맹이 생기는 날부터 이 동맹 끊어야 된다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주한미군은 다 나가라고 그냥 줄기차게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최근에 와서는 미국이 보기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경고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런다는 측면을 같이 봐야지 야 트럼프 저게 그 뭐 웃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미국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시리아의 철군은 오히려 맞는 얘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전번 앞에서 그 얘기할 때 잠깐 그 사람은 빼먹고 했는데 그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참 미국의 또 대가가 있습니다. 세계의 100대 지성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참 수많은 그 외교정책 관련 책을 쓴 그 로버트 카플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군대를 철수할 시기가 되었다. 서서히 철수하되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문을 최근에 그 시리아 철군 주장이 나온 이후에 쓴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한 말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한다면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좋았는데 그 과거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전제를 하는 것이죠. 미국의 힘과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지난 과거를 보라. 이 과거는 미래에도 지속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인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잔혹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의 독재 체제가 한국을 다 점령하는 거 또는 전쟁이 나는 거 이런 거를 미국이 반복토록 하지 않겠다라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동맹관이 아니겠냐? 이게 가장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문건인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한국이 중요한가? 라고 얘기한 거하고 한국 국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어떤 것에 더 방점을 두고 분석해야 하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은 이제 참 질긴 동맹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 때 그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외교의 신. 그 당시에 한국이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이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위태로운 나라가 그 나라를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낸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체결되는 날 상당히 감격을 한 그 목소리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동맹이 체결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지금 거의 70년 지속되는 동맹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잘된 동맹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한미동맹을 좋게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뭐냐 하면은 북한은 소련의 쇼윈도였습니다. 소련식이 더 인간이 잘 사는데 좋은 거야. 한국은 미국의 쇼윈도가 됐습니다. 미국식이 더 좋은 거야. 그런데 소련과 미국이 결판을 내기 전에 소련과 미국은 결판이 90년에 났죠. 한국과 북한의 결판은 70년대에 났습니다. 한국식 경제제도, 정치제도가 북한식 정치제도, 경제제도를 압도한다는 것이 70년대 승패가 가름됐는데 미국이 바로 우리 편이 우리 거를 채택한 저 나라가 이겼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 것이 한국이고 그래서 미국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죠. 가끔가다 6.25 때 전투했던 미군 병사들 지금 다 80대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자기네가 한국 와서 싸웠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60년 전에 와서 전쟁할 때 그 가난한 헐벗은 나라가 이 정도가 된 것을 감동을 하는 것이죠. 와서 보고. 그런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조금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은 할 브랜드라는 이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데 할 브랜드 박사가 지금 맥스웰 대령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한미동맹이 이 사람은 미국의 대전략 이런 것을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대전략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쓰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은 몇 명이 있으면 적당할까? 몇 명이 있어야 될까?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과학이 아니라 아트예요, 아트.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은 사실은 아트입니다. 야, 이 나라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해. 그럼 얼마만큼 중요한데 100으로 쳤을 때 얼마만큼 중요해. 우리가 95만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트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한미동맹은 얼마나 중요한 거야? 미국의 전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단히 중요한 곳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족하는 대답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How many U.S. troops are in Korea? 한국에 미군이 몇 명이 있느냐? Maybe too many.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는 건 아니야? The American presence is vital. 미국이 한국에 있는 거는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 바이탈한 겁니다. 바이탈은 죽냐 사느냐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But Trump is right to question the numbers. 그러나 얼마나 많아야 되는데 라고 트럼프가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100년 전에 그 1차 대전 날 무렵에 프랑스가 이제 독일이 공격할 때 돼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개런티를 해주면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지 못하죠. 근데 그 프랑스 장군이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영국군이. 그때 재밌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군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단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죽는 것이 그 영국군이 하나 있었는데 독일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그것이 영국군 100만 명, 수백만 명을 끌고 올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명으로도 족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한국에 와 있는데 이 몇 명이 있어야지 북한을 막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 군인이 수십만 명이 오게 되어 있다라면은 전쟁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터런스, 그러니까 전쟁 억제는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건드리는 순간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미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미국 본토에 있는 수많은 미군이 올 수 있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그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한반도에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또 미국이 반드시 오느냐하고는 항상 똑같은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주 그 참 품격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읽었는데 트럼프가 철수합니다. 완전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여름에 6천 명 간다 갈 수 있어요. 6천 명 간다는 얘기는 이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트럼프 그 작년에 미국 하원에서 그 115대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은 2만 2천 명 이하로 내릴 수 없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우리가 그 국방수권법안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모든 그 미군이 쓰는 돈을 의회에서 이제 허락을 하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뭐 2만 8,500명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트럼프는 때로는 뭐 3만 몇천 명 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사실 시리아의 미군이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는 한 700명 정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1,100명 명을 더해서 2,000명으로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나름대로 그 가서 전투를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ISIS를 괴멸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오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국도 28,500명이라는 말이 그냥 늘상 쓰는 말인데 지금 그 숫자보다 더 많은지 더 적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22,000명 이하로 내릴 경우에 미국 국방장관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으라. 그 수권법안은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데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방수권법안은 그 1년 동안 효력이 되니까 금년 가을까지 효력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또 뭐 그 전문가들이 금년 가을에 6천 명 철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바로 28,500명인데 22,000명, 그러니까 6,00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6,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는 모르죠. 저도 이 할 브란드 교수의 말처럼 한국에 미군이 얼마만큼 있다라기보다도 이 미군은 북한이 전쟁을 하는 순간 총동원될 수 있는 그 장치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미군의 총동원하고 연계된다는 것만 확실하면은 그러면 된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미어시에모 교수가 그 재작년에 쓴 논문 중에 하나는 독일에 있는 미군을 빼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동 미군을 빼서 뺐는데 육군은 다 나오고 해군 공군은 그 바깥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쇼 밸런스, 땅 위에서 균형을 유지해 줄 것이 아니라 오프쇼 밸런스, 바깥에 나와서 균형을 유지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독일을 점령할 만큼 강하지 못하고 독일은 러시아에 점령당할 만큼 약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나와서 균형을 해줘도 된다. 그리고 그 논문에 한 2년 된 논문이지만은 아시아의 경우는 아직도 좀 두고 봐야 된다. 완전히 선별적 개입이죠. 심지어는 독일 미군도 철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한미군은 이제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바게이닝 칩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몇천 명 빠지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북한에게는 바게이닝 칩이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다 나가고 한미동맹이 없어지면은 그래도 나는 핵을 내려놓기 어렵다고 봅니다. 뭐 몇천 명 빼줄 테니까 핵을 내려놔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얼브란드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geopolitical recklessness, 지정학적으로 참 무책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인용했죠. 더그 밴도우라는 사람은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다고. 예. 그리고 주한미군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한 대통령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일 지정학적으로 레클리스니스 했던 대통령은 지미 카터입니다. 카터는 대통령 1976년 11월 달에 대통령 당선됐는데,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의 정책 중 아주 주요한 항목 중 하나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입니다. 전면 철수. 그러니까 조금 철수가 아니라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앞에 대통령인 그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7만 명대에서 4만 명대로 내려놨습니다. 한 3만 명 뺐죠. 그 닉슨 독트린이라는 독트린 가지고 아시아인의 방해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그때 또 한국은 지금하고는 처지가 그때 훨씬 나빴습니다. 경제력도 지금보다 훨씬 못하고, 그리고 북한과의 그 상대적인 국력도 지금처럼 압도하지 못할 때인데, 그때 주한미군이 몇만 명이 나간다고 그러니 뭐 상당히 뭐 우리 국민들 뭐 겁도 많이 먹었고 그런 시절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한미군은 이제 그 철수할 겁니다. 철수하는데, 철수한다는 거는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숫자가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철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한미군의 기능은 디터런스, 이론적으로 디터런스,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한국한테 안심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영어로 말하면 디터런스 and reassurance입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은 북한이 못 오게, 또는 북한이 못 오게 하는 것은 중국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reassurance, 한국한테 재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뭐 이런 얘기예요. 한국이 핵을 만들면은 한국의 핵으로 끝나지 않죠. 뭐 한국의 핵 만드는 날 일본은 아마도 쌍수로 들고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만들지 당연히. 그래서 한국에게 너희 안보는 우리가 확실히 지켜주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공짜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더구 반도 말처럼 리어슈어, 한국, 그러니까 핵 무장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이 계량화시킬 수 없어요. 과거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뭐 몇 년 전에 그 연구소에 있을 때 그 책을 쭉 만드는데, 그 돈을 대주는 그 우리 연구소 상급기관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책을 써서 효과가 어떻게 있느냐. 국민들이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알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거를 수치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하라고 밑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떻게 중요한데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다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트럼프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그리고 북한한테는 어느 경우라도 미군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남아있고 지금 28,000명 중에 18,000 나가고 너희가 건드리면은 이거는 그날 너희가 끝나는 날이야. 그 클린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전선에서 북한 쳐다보면서 북한이 남한을 건드리는 날 그날이 엔드 오브 데어 컨트리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이 끝나는 날이야. 이런 거가 바로 unmistakable clarity. 정말 그 실수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에 가르쳐 주는데 그런 그 억제 장치가 유지되는 한 뭐 4만 명이 3만 명이 되는 거, 뭐 3만 명이 2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쭉 숫자를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하여간 뭐 엄청나게 주한미군 철군론이 많아요. 근데 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가 전면 철수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대통령 하는 4년 동안에 뭐 이게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 하는 4년 동안에 주한미군을 353명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976년 대통령 선거하면서 야, 뭐 한국에 이렇게 이 독재 국가를 말이야 내가 왜 도와줘? 뭐 그 사람 논리는 그겁니다. 상당히 이 국제정치 현실주의적이 아니라 도덕적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는데 그 독재 국가를 내가 뭐하러 도와주느냐? 그 철수론입니다. 미군 철군론입니다. 그때 39,133명이 1976년의 기준 미군 숫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끝나는 1980년 미군 숫자가 38,780명. 그래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리고 대통령 하는 동안에도 주한미군 철수하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 300여 명밖에 철수를 못 시켰죠.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냥 막 거의 그 싸말 정도로 이 카트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갈 테면 가 그랬습니다. 갈 테면 가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못 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야단이 났고 또 갈 테면 가라는 소리는 뭐겠습니까? 니네 가면 우리는 핵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한국은 뭐 핵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군이 제일 많았을 때가 32만 6,863명. 거의 33만 명 정도. 이게 6.25 때 와 있던 미군의 최대 숫자입니다. 그랬다가 이 숫자가 지금이 최저입니다. 28,500명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제일 많을 때 10분의 1도 안 되고 계속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푹 줄고 다시 쭉 가다가 또 푹 줄고 또 가다가 또 푹 줄고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뭐 한반도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세계 국제 정치의 변화 또 미국 군사 전략의 변화 특히 미국 군사 무기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사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소수의 병력으로 옛날에 사단이나 군단이 했던 일을 하죠. 지금은 여단 정도의 병력 가지고 옛날에 군단급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이런 것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국제 정치와 군사 전략 및 무기 체제 발전의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해서 줄어드는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숫자는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친구 혹은 동맹국을 포기하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동맹국을 포기함으로써 평화가 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목표는 미국의 국제적 개입을 보다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기반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건 뭐냐면은 동맹국가를 길러주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힘이 세지면은 미국이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돈도 조금 들고 지역 국가들이 자신들의 독립과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고양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의 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이 막강한 미국 편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미국 정책이 성공한 것이죠. 지금 일본, 독일 이 나라들은 미국의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을 가서 막아줄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이 방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닉슨 독트린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닉슨 독트린 때문에 7사단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휴전선은 100% 한국군이 지키자면은 옛날에는 휴전선의 일부 철책을 미군이 지켰습니다. 근데 그 7사단이 나오면서 이제 철책을 지키는 미군은 다 없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197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7사단이 지금 미국으로 가고 지금 2사단이 남아 있는데 2사단이 여기 그 인디안 마크단 부대입니다. 그 인디안 마크단 부대가 이라크 가서 전투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라크에도 파병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주한미군 지금은 이제 이 주한미군이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정말 냉전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미국은 동두천을 지켰습니다. 동두천 의정부를 지킴으로써 서울을 지킨 것이죠.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은 기지를 뭐 캠프 험프리라고 그러는데 평택이죠, 평택. 이제 소련보다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3년 만에 용산에 있던 미군 사령부가 지금 이제 절로 다 갔죠. 그 평택으로. 73년 만에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에 용산 시대가 평택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바뀐 건데 그래서 제가 중국이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이 될 거고 언제 주한미군 철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미국이 생각할 때 중국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갈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미국이 생각하더라도 그 중국은 우리한테 별 볼 일이 없냐? 우리한테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철칙에 나오는 겁니다. 궁극적인 국가방위는 우리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미국은 미어셰이머 교수가 제가 그분 책을 번역해 가지고 서론을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한국 독자들한테 그 서론에 쓰여진 말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강대국이 만약 못 된다면 그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은 한국은 스스로 독자적인 국가방위 정책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핵무장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라는 말을 써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의 전략 변화, 당연히 변화죠. 세상이 변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떤 흥분해서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분석을 해도 안 되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이제 기르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맥스웰 대령이 좋은 데이터를 많이 제시해 줬는데 그리고 할 브랜드도 이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설득하는 일은. 왜?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데이터를 찾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미국 측에도 알려야 됩니다. 왜? 한미동맹이 있는 것은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예,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따로 방송을 한 적도 여러 번 있고 또 오늘도 최근에 자꾸 주한미군 철수론이 이제 나오고 또 어떤 국민들은 막 불안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빨리 편집해가지고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